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중요 소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정확히 말하면 규제를 새로 했다기보다도 그간에 해오던 그런 특혜 조치를 폐지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큰 불이익을 저희들이 겪어야 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겪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촉발된 지도 이제 한 일주일가량 지났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급히 일본에 출장을 가서 일본이 수출을 막은 3개 그 핵심 소재 부품의 긴급 물량을 확보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 3개 핵심 소재는 보도된 바와 같이 고순도 불산, 플로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같은 3개 품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가 일본 출장 중에 이러한 긴급 물량을 확보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 한편, 이 부회장은 자신이 가서 이것을 다 한 것은 아니다, 회사 임직원들의 노력이라고 공을 돌리고 있다는 보도도 함께 나옵니다. 아무래도 최고 경영진이 직접 뛰어가서 발로 뛰는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긴급 물량이 확보되었든지 간에 직간접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는 것에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는 일본의 이번 무역 보복 해결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일본 정부를 직접 상대해야 된다, 직접 나서야 된다는 그 필요성을 시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우리가 알다시피 지난 3월에 그 당시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라고 하는 현 정부로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커다란 국가 행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미국으로 급히 달려가서 물론 남북관계 문제였습니다. 북한 김정은의 입장을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결과적으로 2분 단독 면담하는 것에 그쳤지만 그만큼 그렇게 버선발로 뛰어간 사례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성의가 이번 일본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 대책에도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무슨 유니클로나 삿포로 맥주 같은 일본의 어떤 특정 기업이 어떤 우리 한국에 대해서 또 우리 한국 소비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에 대고 한 정책적 결정입니다. 이것은 외교 정치적 어떠한 소위 갈등 어떤 요인의 그 바탕 위에서 일본 정부가 범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한국과의 아무런 그런 감정적 충돌 요인이 없다고 하면 이와 같이 갑자기 허를 찌르듯이 또 그러고 전혀 이렇게 양국과의 조정 절차 없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없고, 즉 외교 정치적으로 촉발된 사건인 만큼 그렇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정부는 촛불 시위를 통해서 전 정부를 끌어내리고 또 집권한 그 재미를 본 탓인지 이런 일이 생기면 일본에 대한 반일 정서를,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자극해서 국민들을 뭉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현 정권에 대한 한편으로 일체감 지지를 또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적 그런 노림수에 너무 좀
감리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니클로나 삿포로 맥주와 같은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은 참여하는 입장에서 일본이 저와 같이 우리나라의 무역보복을 한 것에 대한 하나의 참 대항 조치로서 그렇게 불매운동을 하면 기본으로는 내가 굉장히 애국을 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이 사태의 해결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화를 시킨다는 것이 많은 이 전문가들과 언론의 어떤 분석입니다. 일본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동안 가졌던 우호 감정이 점점 내리막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 국민들의 분노를, 소비자들의 분노를 촉발하게 되면 우선 일본 국민들도 역시 한국 제품 또는 한국과의 문화 교류에 있어서 그러한 이것을 말하자면 부수고 없애고 또는 거부하는 그러한 국민 소비자 운동으로 될 수 있고, 또 그에 입각해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난주에 취한 3개 소재 부품 금수, 사실상의 금수 조치죠. 수출 규제 조치 외에도 추가적인 어떤 그런 무역 조치를 취하지 않으려는 법이 없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한일 양국 간에 심한 경우에는 그야말로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좀 대대적인 교류 단절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 일본에 살고 있는 50만 제일동포들의 법적 지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마치 일본이 상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이고 선제적으로 한국에 우리나라에 무역보복을 한 것처럼 국민들의 분노를 지금 촉발시키고 반일 정서를 자극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치 과거 촛불 시위 때 오도된 왜곡, 정보를 왜곡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의 정도를 극도로 치솟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헌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를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현 정부 정권이 접근한다면 매우 곤란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에 그 소속 중진 다선 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 생명 연장에 사로잡혀서 이와 같은 그 당시 야당 소위 촛불 세력의 그것에 그냥 현혹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의 배신과 무능으로 정말 탄핵 사유도 안 되는, 또 탄핵의 절차에도 맞지 않는 그러한 논리와 절차로 전 정부가 탄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재미를 봤다면 본 현 정권의 어떤 사태 해결 방식에 있어서 이번 무역 사태, 보복 사태의 상대방인 일본 정부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일본 정부나 아베 수상을 두둔하고 편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태를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일본이 그와 같이 무역보복을 일으키게 된 것에는 물론 일본도 어떤 상황을 오판한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그와 같이 우리 국민들의 반일 정서는 사실은 꼭 이번 정부만 시대만의 어떤 그 감정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그야말로 고조시키고 대통령이 앞장서서, 더구나 민간의 어떤 그런 반일 감정은 차치하고라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친일잔재 청산을 외치고 일본에 대해서 독서를 품었지 않습니까? 이 국면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듯이 결국 한국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임기가 유한한 대통령의 개인적인 방관과 원한 때문에 군사안보와 경제,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한미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한일 관계가 악화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고 어불성설입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사법농단 사건도 빨리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번 사태의
촉발 계기 중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제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그 대일 그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법원이 판결로서 받아준 부분, 또 그에 기해서 당사자들과 그 대리인들이 얼씨구나 하고 일본의 한국 내 기업 자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압류를 하고 강제 집행을 했던 부분, 그 과정에서 정부가 그야말로 팔짱 끼고 아무 대책도 없이 방치했던 부분이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실제로 이 일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또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금 직권남용과 직무상 기밀누설로 뭐 법 죄명 그렇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재판 거래다, 사법농단이라도 해서 지금 구속을 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소장을 보면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가 이와 같이 법원에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이 65년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된 국가 간의 약속과 달리 그러한 국가 약속을 무시하고 개인적인 그런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판결을 2012년도에, 그건 박근혜 정부 시작되기 전 해입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입니다. 2012년도에 대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고, 그것의 확정 판결을 결국 6년 동안 미루어서 작년도에 그것이 확정이 된 것인데, 그 6년 동안에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판결이 만약 그대로 확정될 경우, 즉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청구권을 인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한일 관계에 심대한 악영향이 온다고 하는 것을 염려해서 나름대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원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국무총리도 참여하고 법무부 장관도 참여하고 법원 행정처도 참여한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사법농단 사건에 그때 했던 일들이 소상히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사를 해서 밝혀낸 거죠. 그때 실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나 법무부 장관이나 법원 행정처나 이런 데서 무슨 이것을 범죄의식이 있었겠습니까? 이 한일 관계에서 이 판결이 가져다 줄 악영향을 막기 위한 국가적 협의 노력, 그때도 법원의 판결은 판결대로 존중한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렇게 대책을 논의한 것입니다. 그런 판결을 한 판사들을 박근혜 정부 그 당시에 그렇다면 이것이 말이지 국가 간의 그런 국익을 무시한 판결을 했다고 그 판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판결에 따른 어떤, 판결은 존중을 하되 판결에 따른 어떤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면 한일 양국의 이러한 국가 간의 약속을 파기했다는 그런 비난도 받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일제강제징용으로 피해를 당하신 그분들의 또 나름대로의 그 권익도 좀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국내 재단을 만드는 문제, 여러 가지를 의논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그 공소장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지금 재판에 다뤄지면 정말 이것이 정말 얼마나 잘했던 일인지를 알 것입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오히려 지금 무슨 범죄로 적폐 청산의 어떤 대상으로 되어 있는 이 기가 막힌 이 현상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지금 여태까지 했던 일을 다 이렇게 대승적으로 다 내려놓고 직접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될 당시에 선서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무한 헌신 봉사하겠다고 하는 자신의 초심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현실적인 그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 없이 이것을 무슨 일본이 말도 안 되는
그런 공격과 시비를 걸어온 것처럼 이것을 감정적으로 대처해서 국민들에게 다 일어나서 골기하라, 또 일본에 맞서 싸우자는 식의 이러한 선동적 어떤 대응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가져오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와 국민들의 민생에 주름을 지게 한다는 사실, 어쩌면 한일 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힘으로써 한국의 그 이런 안보의 어떤 문제까지도 심대한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문 대통령 주변의 참모들은 정말 직시하고 냉철한 그런 자성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자기 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서 저렇게 며칠씩이나 매달려서, 저는 구체적으로 방법은 뭐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긴급하게 이 물량 소재 부품을 확보하는 이것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어쨌든 국가의 대표자로서, 나라의 지도자로서 이런 부분에 체면불구하고 직접 발을 긋고 나서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과거 전 정부가 취했던 이 징용 판결에 대한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범죄로 취급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같은 이 사법적 폭거를 거두어 줘야 되겠다는 점도 아울러 강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